푸른 바다가 펼쳐진 경북 영덕의 한 마을. 이곳에 매해 겨울이면 모습을 드러내는 전설이 있다는데요. 영덕하면 떠오르는 명물. 겨울이면 더욱 맛있다는 대게가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영덕하면 대게죠, 사실. 저희는 네. 대게가 전설이라 하고 싶은데요. 예, 대게 전설보다 더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아, 이곳의 신흥강자는 따로 있답니다. 그 전설 아시는 분 따로 있는데 그분 찾아가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딱 이맘때쯤이면 나타나는 전설을 찾기 위해서 덩달아 바빠진다는 남자.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전설을 소개해줄 윤사익 씨.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그저 평범한 사장님일 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받아가는데 그 전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진면모는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왔어? 야, 오랜만에 우리 물질 한번 해야지. 가서 물에 왔으니까 몸도 한번 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준비 운동을 좀 하고 그렇게 들어갑시다. 사실 그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짬날 때마다 물속에 들어가서 전설을 찾는 일. 둘, 셋, 넷. 몸을 좀 풀어야 들어가서 몸도 좀 풀리고 좀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간단하고 좋네. 오늘 대문 나올 것 같네. 가지? 가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예, 기다립시오. 그 흔한 미끼 하나 없이 오직 맨몸으로만 승부하고 있답니다. 파도가 꽤 거친데요. 때로는 거친 파도와도 맞서야 하지만 이렇게 홀로 물속을 헤엄칠 때가 가장 설렌다는 사익 씨. 물 밖에서는 볼 수 없던 또 다른 세상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질이 수준급이신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미역. 미역. 거기에 자연산 전복까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보이는 각종 해산물들 덕분에 덩달아 그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그냥 뭐 해남이시네요, 그죠? 네. 어렸을 때부터 물질을 했었어요. 동네 이제 형들하고 같이 냇가에 가서 이제 고기 잡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 물질을 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바다와 함께 보낸 세월만 약 30년. 이렇다 보니 바다 사정에는 도가 틀 정도랍니다. 살아있는 문어를 이렇게 한 손으로 거뜬하게 잡아 올리는데요. 그냥 주웠는데요, 지금, 그죠? 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돌틈 돌틈 사이에 사이로 뭔가 모습을 감춘 봤어요? 또 다른 녀석까지 용케 찾아내고야 마는 사익 씨. 자, 도망가려고 하는데. 자, 계속. 강하게 저항을 해보지만 그의 눈에 띈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겠죠? 끝까지 싸웁니다. 네. 능숙한 그의 손길이 물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돌틈에 숨어 있구나. 야, 첫 번째 수확부터 양손이 두둑한 게 이거 기대가 되는데요. 사장님, 예, 뭐 잡으셨어요? 왕건이 잡았습니다. 힘센 거 봐요. 지금 뭐예요? 이거는 문어. 문어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닐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동해안에서만 서식하는 대문어.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라 하여 일명 피문어라고도 불린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어는 일명 돌문어라 불리는 참문어인데요. 이렇게 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오늘 전설의 정체가 바로 이 대문어라는 것. 작업 오늘 끝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거보다 더 큰 게 있다고요? 그럼요. 아하, 여기까지는 그저 몸풀기랍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문어 사냥꾼의 명성에 걸맞는 녀석은 어떤 돌문어 잡으려고 모습일지 빨간색으로 입죠.
수심은 1, 2m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깊게는 뭐 7, 8m. 문어는 보통 돌틈에 많이 숨어 살지만 큰 문어 같은 경우에는 큰 바위 밑에 구멍이 앞뒤로 열려 있는 곳. 그런 곳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 좀 도망가기 쉬운 곳에 이렇게. 은신처 역할을 하는 돌 사이를 좋아한다는 문어들. 그렇게 돌틈 하나하나를 살피며 자리를 옮겨가던 바로 그때 불그스름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요? 때마침 먹이 활동을 나온 듯 온몸을 드러내고 있는 녀석을 운 좋게 발견한 건데요. 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오, 스피드겠죠? 진짜 큰데요. 와, 얘는 아까와는 달리 힘이 센 탓에 힘으로. 한 손으로는 역부족. 야, 빨판으로 그냥 대고. 갈고리까지 동원해서 있는 힘껏 낚아채 봅니다. 야, 힘이 워낙 세서 일부만 뜯겨 나오는 경우가 언뜻 있어요. 봐도 그 덩치가 제법 되어 보이는데요. 보기 드문 녀석의 등장에 사익씨도 기쁨 대방출. 우와. 와, 엄청나요. 그런데 크기가. 주범도 잠시 그 틈을 타 빠져나가 버립니다. 행여 놓칠세라 재빨리 뒤쫓아가 보지만 그러니까 저게 이 녀석 먹물까지 뿜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야. 자, 하지만 오늘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숨 모자르면은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끈질긴 사투는 결국 사익씨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요. 자, 완전 포기했어요, 이제. 이제 그 모습을 확인할 일만 남았습니다. 와, 드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묵직한 손맛의 주인공. 몇 킬로나 될까요? 상주했습니다. 한 3kg 되죠. 더 돼요? 동해바다의 전설 대문어입니다. 바히 전설이라 불릴 만한 크기의 대문어가 오늘 우와. 그가 찾던 전설인데요. 저런 건 손으로 잡는 문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와도 맞먹는 대문어의 크기. 외계인 아니에요, 외계인? 그 몸통 길이만 약 180cm 이상입니다. 어머나. 저보다 훨씬 커요. 지금 이 정도면 몇 킬로일까요? 선생님 키가 몇이죠? 175요. 더 크네요. 오. 1m 80이 나왔어요. 와. 역시 전설의 동해안 대문어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리 하나에 달린 빨판 역시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삼킬 정도. 이제 동해바다의 전설 대문어의 크기가 짐작이 가시나요? 이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아닌가? 문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어떤 어종보다 잡는 맛이 손맛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입니다. 그 손맛만큼 맛도 좋다는 동해안 대문어 요리. 봄철 산란을 앞두고 살이 가득 오른 지근이 바로 한 마리만 제철이라는데요. 둘러매고 가시는 거예요? 자, 싱크대 하나를 가득 채운 모습에 벌써부터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모래와 자갈이 많은 동해안에서 대문어를 잡았다면 머리 부위를 뒤집어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우선. 오늘의 문어 요리는 문어회, 문어 숙회, 문어 초밥, 문어 라면. 문어만. 취향에 따라 껍질을 벗겨 사용하는 것도 식감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이렇게 생으로 자른 대문어 다리는 회로 즐기기에 제격. 무슨 만두 같아. 숙회와 초밥용에는 데친 것을 사용한답니다. 그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다리 하나만으로도 양푼이 꽉 차는 모습. 포를 뜨듯 얇게 썰어 밥 위에 올려주면 대문어 초밥으로 재탄생. 문어는 머리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머리 할만 오면 다리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별미라는 머리 부위까지 곁들이면 다리 하나로도 푸짐한 대문어 한 접시 완성입니다. 도마가 가득 찼네요. 여기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있겠죠. 한 마리를 통째로 잘라 넣은 대문어 라면. 자, 대문어 완성 왔습니다. 오, 맛있게 드십시오. 전시해 놓으신 거. 다리 하나만 썰어도 메뉴 서너 개쯤 나오는 건 기본이랍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문어 카각하는지 무수 쫄깃쫄깃하네. 문어 숙회도 죽이네요. 자, 그럼 오늘의 1등 공신 사익 씨도 한 입.
이 먹방하는 이재미 이게 정말 집에 가면 다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다시 항상 늘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남자. 그가 이곳을 찾을 때만큼은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